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1권 강독 페이지 69페이지고요. 제목은요.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입니다. 이제 펜듈럼의 이야기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오늘도 펜듈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제목을 볼까요? 펜듈럼이 그냥 지나가게 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의 주제는요. 펜듈럼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펜듈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를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포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서 뜻하지 않는 어떤 사건이 원튼 원치 않든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펜듈럼에 포획돼서 에너지를 빨려 먹힐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그 기로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 곳곳에 정말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았던 구석에서 펑펑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에너지 관리를 잘 해야만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조금만 방심하고 우리가 조금만 잠들어 있으면 펜듈럼의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상사의 말 한마디, 커플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표정 하나, 행동 하나, 우연히 지나가는 개가 날 향해서 짖더라도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펜듈럼의 미끼가 돼서 나를 펜듈럼으로 포획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런 펜듈럼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펜듈럼에 걸려들었을 때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펜듈럼 대처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펜듈럼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성을 낮추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아직 중요성에 대한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펜듈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펜듈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멈추기입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이 A가 우리 자신이라고 할까요? 그럼 B는 외부의 상대방, 사람일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환경,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극을 하죠. 우리에게 자극을 해옵니다. 이 배후에 펜듈럼이 있을 경우에 펜듈럼은 이 B라는 것을 통해서 미끼를 활용해서 우리를 자극하는데요. 자극하는 방식은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확 올라오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반응을 유발시킵니다. 이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B라는 사건, 상황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엮이게 됩니다. 휘말려 들어가게 돼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이 상황 안에 들어가면 이 감정은 더 증폭되게 되고요. 증폭되면 그때부터는 펜듈럼으로 에너지가 넘어가게 돼서 일종의 빨대가 꽂히는 거죠. 계속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길게는 몇 년, 십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길게 빨대를 꼽아갑니다. 그래서 이 패턴과 굴레 안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일단 멈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 이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장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이 좌우되고요. 그 다음 인생의 패턴이 좌우되고, 더 넓게 크게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우주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우주, 가능태 공간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근데 이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언제 멈춰야 되느냐? 감정이 올라올 때, 불쑥 차고 올라올 때,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눈빛이 매서워지고, 이러한 반응이 있죠. 확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안에서 확 치고 올라와요. 생각이 하나에 집중되고, 다른 게 안 보여요. 주위에 내 생각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내부 스크린에 갇혀버리는 거죠. 화가 올라오는 순간 내부 스크린에 확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울해져도 마찬가지고요. 생각이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초점화돼 버려요. 그때 펜듈럼이 포획하는 겁니다. 포획해 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순간에 멈추는 게 가장 좋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반응을 해서 끌려가더라도 끌려가는 중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끌려가는 중에 멈추면 상황은 차츰차츰 다시 안정화될 겁니다. 이 멈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할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연습을 평상시에 하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흥분할 때 잠깐 멈추는 반응,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잠깐 멈추는 반응,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잠깐 멈추고 내 느낌을 한번 살피고 상황을 한번 보고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을 연습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직감 연습도 동시에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목소리라고도 하죠. 이러한 내 내부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는 것, 잠깐 멈추고, 이걸 멈추지 않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질주하는 기관차가 돼서 펜듈럼에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반응, 즉각 반응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맞서 싸우지도 말고, 싸우는 게 가장 안 좋죠.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여기서 통제하는 것은 내부 의도로 통제하는 것인데요. 그런 반응이 제일 안 좋고요. 그리고 즉각 반응을 하는 것도 안 좋고요. 잠깐 멈추는 거, 이런 훈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감정이 확 고조되면 잠깐 자리를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멈추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서 일단 일이 펼쳐졌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멈추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멈추는 거예요. 다시 멈추기죠. 두 번째도 중요한 게 멈추기인데, 이때 멈추는 건 뭐예요? 적어도 이미 선을 넘긴 했지만 더 나가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름을 붓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요? 불타는 불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은 멈춰라. 이것만은 멈춰달라. 이것을 멈추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 벌어진 상황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벌어진 상황에서 내가 기름을 붓는 순간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 버려요. 걷잡을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반응한 만큼 몇 배로 더 강력한 반응이 나타나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 장면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러려고 내가 이런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런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적반하장의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의도로 반응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이제 더 기가 살아나서 나를 비난하고, 이런 환경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황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커플이나 부부관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지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이런 생각을 내가 상기를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기름을 붓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아요. 일이 벌어졌어도. 더 훈련하면은 사전에 멈출 수가 있겠지만, 이게 안 되더라도 적어도 기름을 붓지 마시라는 거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멈추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한번 기름을 붓기 시작하면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 한 달, 뭐 몇 년, 아니면 그것이 고착화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거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기름을 부었더라도 그 다음 방책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는 만큼 더 감당해야 될 게 많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빨리빨리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자,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펼쳐졌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또 뭘 멈춰야 되냐?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깊은 생각, 골똘한 생각, 이것이 이제 유혹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모든 생각이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깔때기처럼 한쪽에 나 있는 생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점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죠. 안 좋은 생각. 관계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세상에 대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생각이 고착화되고 다른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 고착화되는 순간 모든
외부의 정보, 과거에 있었던 사실, 미래에 대한 내 예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깔때기 안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 비관적인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랬던 거구나, 그러겠지, 그럴 수밖에, 그러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단정 짓게 되는 거죠.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2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마치 다리를 건너고 다리를 불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물론 항상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되돌이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지가 늘 있긴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그만큼 힘들어지고 많은 에너지가 투자돼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3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2단계까지 가는 것은 할 수 있으면 멈추는 게 좋다. 1단계는 굉장히 이상적인 단계인데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1과 2를 왔다 갔다 하죠. 가끔 3까지 가기도 하지만 다리를 불태우지 않고 있는 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3가지, 펜듈럼 대처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3가지 말씀드리면 멈추기, 멈추기, 멈추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즉각 반응을 멈추기. 그게 안 된다면 기름 붓는 것을 멈추기.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말기. 3번째 멈춰야 될 것은 골똘하게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멈추기.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고 책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펜듈럼을 그냥 지나가게 하기에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가장 좋은 것은 펜듈럼이 지나가게 해라. 지나가게 하라는 말은 맞서지 말란 얘기예요. 맞서지 말고 관심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지나가게 하라는 것은 도망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은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다만 나는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펜듈럼과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벌어진 환경과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갈등 관계에서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리 분별을 해야 되는 어떤 그 법적인 문제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싸워야 할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 수준의 문제라면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손대지 않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싸우지 말 것. 펜듈럼이 일으킨 갈등과 분노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응하지 말 것. 반응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복수를 하든 아니면 망신을 주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먹히더라도 나한테 나중에 안 좋은 에너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펜듈럼에 저항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펜듈럼에 먹이를 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돼야 되냐면 교사 중에 두 방면의 교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다. 반면 교사라는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힘들어 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이런 걸로 봐서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나는 저런 태도를 보이지 말아야지. 저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 그 사람의 부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정면 교사는 말 그대로 좋은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 저 본을 따라야겠다. 이런 좋은 것을 배우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환경을 교사를 삼아야 된다. 환경을 교사를 삼아야 된다. 특별히 펜듈럼이 주는 환경은 반면 교사를 삼으라.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우리는 싸우는 태도, 적대적인 태도보다는 나를 성장시키는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항상 나에게 유리한 것을 얻어나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잃어버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난 내면에 배움을 얻어갑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결과적으로 내 주위의 반면 교사는 점점 사라지고 정면 교사가 나에게 나타날 뿐 아니라 내가 그러한 정면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항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는 태도를 그럴 수도 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의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죠. 말의 습관이 사고의 습관, 신념의 습관을 반영하기 때문에 말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각의 태도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 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을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해야 이 1단계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자꾸 연습을 해주면 3단계까지는 안 가요. 이 일을 한번 벌어지고 나서라도 이것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요. 펜듈럼이 펼쳐졌다고 해서 손을 떼고 있으면 안 되고요. 펼쳐진 상황에서도 정신을 빨리 차려서 멈출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트랜서핑의 원리를 상기하는 습관, 이것을 확인하는 습관, 기억해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나가게 만들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용하는 게 있고 허용하는 게 있고, 수용하는 것은 줬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거예요. 수용이죠. 허용은 줬어요. 그러면 아, 너는 그렇구나 하고 오케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받진 않아요. 그냥 너는 너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로 존재하게 하라. 이것이 허용하는 거예요.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하덕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풍경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풍경이란 노래가 가사가 참 좋거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런 가사거든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각자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눈이 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입에 있고, 그죠? 우리의 코가 눈에 있고, 우리의 입이 코에 있고, 우리의 눈이 입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귀가 머리에 있고, 머리카락이 턱에 있고. 아,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괴물 같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누르지도 말고 깎아내리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장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만큼의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시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에 거기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 배에서 연주를 하던 악단이 있죠. 그 연주가가 끝까지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연주를 하는 장면. 그게 영화에 나오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은 몫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배는 기울어졌고 물에 잠겼고 떠내려 잠기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움. 물론 이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만큼 자기만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를 너무 무시하거나 낮추지도 말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중요성을 낮추는 태도예요. 중요성을 낮추는 태도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중요성이 낮아지면 자연스러운 이유가 내가 해야 할 만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정도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할 만큼 울면 자연스러워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내가 오바해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색하다니까요. 그게 반가우면 반가운 만큼 반가워하면 자연스러워요. 근데 지나치게 반가워해요? 어색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이 세상의 질서도 그렇고 그것이 중요성이 낮아진 상태, 그것이 서로 조화로운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 에너지가 가장 균형 잡힌 상태인 거죠. 펜듈럼은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풍경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느끼는 만큼 그 역할만 하자는 거죠. 올라오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표현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면 펜듈럼이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장되게 왜곡되게 그렇게 자꾸 반응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이제 새롭게 세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펜듈럼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요성 제로이자 동시에 텅 빈 사람이 되는 거죠. 텅 비어있는 사람. 바람이 지나갑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예? 그물이 있어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질 않아요. 사람은 걸려요. 동물도 걸려요. 바람은 걸리지 않아요. 지나가죠. 마치 이런 것처럼 펜듈럼이 와도 지나가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자. 그것이 뭐예요? 텅 비어있는 상태. 텅 비어있다는 것은 환경에 저항하지 않고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과시키는 것.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요성이 제로된 상태고요. 이것은 무시하는 건데 무시한다는 것은 밀어내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먹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게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시한다고 그러면 무시하는 에너지를 주는데 그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항하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이것은 무시하지 못해요. 담을 쌓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경계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으면 그 쌓은 담만큼의 에너지가 소진되게 돼 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시하는 상태는 담조차 필요 없는 거예요. 그물이 돼버리는 거죠. 와도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걸려들 게 없고 에너지가 나갈 게 없어요.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 그 환경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배울 중요성의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명상을 통해서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죠. 근데 사실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진짜로 받는다면 현재 삶의 일상적인 상태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상할 땐 좋은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은 좋은 상태가 극으로 안 좋아진다. 이것은 우리가 명상을 오래 만약에 지속했다면 그 명상은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래 지속했다면. 얼마 기간이 안 되면 상관없지만 오래 지속했는데 경로를 하고 그냥 다 허물어져서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전혀 변화가 없고 명상을 할 때만 좋아. 그러면 이것은 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명상을 올바로 했다면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강화된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즉각 반응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쉬운 말로 그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라. 그럴 수도 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절대 진리가 아닌 이상은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내버려 두자. 여러분 그 옛날 영화인데요. 이것도 옛날 영화가 좋은 게 많아서요.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이 리틀 빅 히어로라는 영화는 볼만한 영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의 캐릭터가 바로 펜듈럼에 잘 걸려들지 않는 캐릭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굳이 나서지 않고 굳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살거든요. 약간 그런 그 캐릭터가 유사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성 제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빌려주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빌려준다는 건 뭐냐면 이 펜듈럼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속에서 내가 해주는 거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대방, 인간관계에서 특히 상대방이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요구하거나 부탁하거나 했을 때 저항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때 반감이 올라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죠. 통과시키는 방법 중에는 무시함으로 통과하는 게 있고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과하는 방법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해주는 거죠. 그게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죠. 잠시. 그래서 상대방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면 그 역시도 통과가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에너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내가 저항하면 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펜듈럼이 먹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반응을 적게 하고 웬만한 것은 받아줌으로써 통과시키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사람을 안 만나길 바라는데 살다 보면은 여러분 그 인격장애,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그 연인을 사귈 때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들죠. 자해소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갑자기 감정의 기복이 극으로 치닫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 나중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조직 안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회사를 나가지 않는 한. 그런데 정말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깨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부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벗어나야 돼요. 근데 벗어나는 방법은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고 자극을 하고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엮이기 시작해요. 에너지가 동조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웬만한 것은 그렇구나 하고 토를 달지 말고 통과시켜야 돼요. 굳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잘못 대하고 건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인간관계에 엮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관계에서 성격적으로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성향의 문제입니다. 성향도 일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랑 조화가 덜 되는 사람이 있고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조율할 수가 있는데 그 조율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미숙한 분들 또 잠들어 있는 에너지인 경우에는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특히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건드리기 쉽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은 심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공감대화 있죠. 이것이 효과가 좋아요. 공감대화가 왜 효과가 좋냐면 그게 바로 에너지를 통과시켜주는 기법이거든요. 나도 좋고 너도 좋다. 그럴 때 우리는 대화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편안한 상태일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고 내가 불편할 때 나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다만 상대방을 요구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자세. 그래서 그게 뭐예요? 사실 서로의 에너지를 조율하는 과정이에요.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조율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공감 대화는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고 표현해주고 반영해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에너지가 통과돼서 흘러나가거든요. 상대방이 강한 에너지를 던졌는데 내가 그것을 잘 통과시키면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저항감을 갖지 않게 돼요. 근데 대부분 강한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로 나한테 던진 것을 보통은 막아내고 반사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에너지가 점점 증폭이 돼서 갈등이 골이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화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 기법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에너지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에너지적인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프레일링 기법이에요. 나중에 또 보게 되겠죠.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69페이지입니다.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헛수고다. 이미 말했듯이 펜듈럼과 싸우는 것은 펜듈럼을 당신의 에너지로 먹여 키워주는 짓이다. 네, 펜듈럼과 싸우면 싸울수록 먹이를 주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시면 여러분들이 상황에 빨려들지 않고 멈출 수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을 싸워서 떼어놓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더욱 기를 쓰고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다. 저리 가! 하는데 달라붙죠.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도망가니까 막 쫓아오고 그러죠. 읽어볼게요. 둘째로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비난하거나 바꾸어 놓을 권리가 없다. 네. 싫으면 피하고 벗어나면 됩니다. 근처에 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반응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역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죠. 펜듈럼을 비난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침착성을 잃지도 말라. 그와 정반대로 하라. 펜듈럼을 이미 주어진 것, 피할 수 없는 악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거기서 떠나라. 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떠나라. 네, 받아들이고 떠나라.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게요. 선택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면 거부하기를 먼저 배워야 한다. 예, 이게 뭐예요? 참된 예스를 위해서는 참된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트랜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펜듈럼을 지나가게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트랜서핑이라면
거부하는 것은 펜듈럼이죠. 펜듈럼을 지나가게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은 트랜스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70페이지예요. 거부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받아들임이란 만물이 그 자체로서 존재할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 가라는 뜻이다. 71페이지입니다. 삶에서 어떤 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네, 멈추고에 여러분은 줄을 쫙쫙 그셔야 돼요. 멈추고, 네, 그것을 담담하게 지나쳐가라. 지나쳐가라. 여기에도 또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멈추고 지나쳐가라. 멈추고 지나쳐가라. 예, 지나쳐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가라. 그래서 한면으로는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펜듈럼에 더 걸려드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삶 밖으로 어떤 것을 내던진다는 것은 그것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은요, 통과시키는 겁니다. 예, 회피하는 것은 도망가고 막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더 빠져듭니다. 그냥 지나쳐가라. 내버려두고 갈 길을 가라. 이거죠. 72페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펜듈럼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비어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다면 무엇으로도 나를 붙잡지 못할 것이다.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바로 중요성의 제로 상태죠. 중요성의 제로 상태는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뿐이다. 너희들은 너의 길을 가라. 너는 그렇구나.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끝. 네, 이거죠. 이게 이제 중요성이 제로 상태, 텅 비어 있음의 상태, 네, 쓸데없는 오지랖도 없는 상태. 이겁니다. 73페이지. 자신에게 그저 이렇게 말하라.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예. 내비두란 뜻입니다. 냅둬 한마디로. 냅둬. 네. 아주 좋은 태도예요. 트랜스서핑에 관한 한.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열성적인 상사가 일을 막 엄청 맡겼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은 이제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반감이 일어나죠.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전형적으로 펜듈럼이 원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상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여 듣고 오히려 동의를 해줘라. 그 얘기하죠. 그러면 펜듈럼이 처음에 있었던 그 충동 에너지가 소진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종의 공감 대화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받아주는 것.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해주고 오히려 더 인정해주는 것. 이거 진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이걸 많이 사용했거든요. 굉장히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의심이나 경계로 접근하면 그거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받아주고 풀어주면 상대방이 풀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일종의 괴롭히려고, 예, 부당하거나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해와도, 또는 상대방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더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느끼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을 확 낮춰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존중해 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 될 텐데, 그게 일종의 프레일링 기법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을 해보세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쓰임새가 높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즉각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뭐든지 긍정하고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방식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거죠. 상대방의 중요성을 높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시당한 기분을 갖는다던가 뭐 차별당한 기분을 갖는다, 그런 기분을 갖지 않는 거죠. 예. 75페이지. 그러면 어때요? 그 게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깥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처럼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게임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어떤 그 폐교를 개조한 어떤 공간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로 강의를 가는 날이었는데 폐교가 있던 장소니까 얼마나 시골로 들어가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시골 길을 따라서, 비포장도를 따라서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선 거예요. 퍼진 거죠, 완전히.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구멍가게 앞에서 멈춘 거예요, 정확히. 만약에 그냥 일방통행 비포장 도로였다면 굉장히 난감했을 텐데, 다행히
정확히 어떤 조그만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거기서 차를 내려서 뒤에 오던 일행의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했죠. 근데 강의 시간이 임박을 했고, 그리고 그 가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었고, 그래서 일단 그 차를 타고 일단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런 연락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서 폰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난리가 아닌 거예요. 계속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 번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예측을 했죠. 왜냐면 이제 제 차에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찍힌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가게 주인이었어요. 엄청나게 화를 내시죠. 왜 가게 앞에 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냐, 도대체 너 누구냐,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딱 생각이 바로 들었죠. 그때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던 상황이라, 그때는 트랜서핑을 열심히 책을 읽지만 아직 적용이 완벽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트랜서핑보다는 공감대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공감대화 원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그런 에너지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죠. 아니요, 제가요, 이러면서 변명하면 안 돼요. 그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자신을 확 낮춰버려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죠.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된다는 마음으로, 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불편하셨죠. 그렇게 계속 읽어주고 반응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러고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갈 수 있다. 내가 거기에 도착할 텐데 그때 확실하게 다 해결해 주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자초지종을 다 알려주고 했더니, 그때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누그러진 거예요. 누그러지고서 별일 없었죠. 그리고 이제 견인해서 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오히려 그 반응에 기름을 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붓는 반응이 뭐예요? 아니, 차가 고장나서 나도 연락처를 몰라서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네?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이러면서 했으면,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2단계로. 2단계로 넘어가면 3단계로 넘어가는 건 쉽다니까요. 네, 그럼 이제 하루를 잡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5점이 남아요. 인생의 5점. 근데 다행히도 기름을 붓지 않고 그 화가 빨리 진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트랜서핑을 확실히 인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보니까 정확히 에너지를 통과시키는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 교류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다시 적용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하면서 한번 펜듈럼이 지나가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75페이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이 강의를 잘 쫓아오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